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오후에 키워드 중심으로 전략 고민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저희 IT주 꼽아봤습니다. 조금 넓게 보려고 해요. 반도체부터 부품주 전반에 좀 온기가 강했던 오전이었잖아요, 대표님.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흐름이 좀 약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석하고 계세요? 오다 보니까 오후장 왜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주말에 뭘 하시려고 대표님 많이 그렇게 들어갔더니 반사 됐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오후장의 동향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수급 조금 불안한 상황들이 또 이제 그래도 잭슨홀 미팅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계감들이 조금 맞춰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네. 중심으로 조금 더 영향권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뭐 큰 그림은 그렇게 꺾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또 비중 조절이나 이런 흐름들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일단 IT주입니다. 네. 오전부터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 나오던 게 일단 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안 좋다고 하다가 바닥이라고 이젠 또 잘 뜯어보고 나서는 이젠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물론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게임 쪽 안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뭐 PC 쪽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또 코인도 별로다 뭐 이렇게 맞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물량은 이번 실적에서 꾸준히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를 바라보는 메모리 반도체 입장 쪽에서 네. IDC라고 하는 섹터들 계속 괜찮게 되면은 어떤 Q에 대한 오더 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들은 그만큼 너무 걱정이 컸던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이제 반도체 쪽을 좀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제 나왔던 LG노텍 사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공시가 나왔어요. 네. 확정된 바는 없고 1개월 이내 재공시. 네. 그 여파도 좀 있나요? 솔직히 이거 만약에 맞다. 네. 우리 그렇게 수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주가가 움직인 거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골치 아프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런 또 것도 있기 언론사에서 때문에. 먼저 단독 보도로 그렇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항상 그냥 지금 같은 스토리가 맞다라는 쪽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진위 여부보다 일단 그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상저하고 실적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9월 달에 나오는 아이폰 14 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거 아니냐 그쪽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나마 LG노텍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스마트폰 전반적이나 IT 전반적인 동향들은 우려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죠. 경기와 관련된 쪽에 내구재와 연결될 수 있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네. 아직 부담감이 완전히 가시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는 하되 어떤 추세 탄력이 강화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 IT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전장 쪽과 연결고리 있는 카메라 모듈이나 네. 아니면 아이폰 모멘텀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초입입니까? 네, 그쪽도 일단 이제 수치나 흐름들은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애플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애플이 때문에 애플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애플은 그래도 항상 저희 기대감보다는 더 잘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나오는지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네. 제가 관심 있는 쪽은 이번 2분기 실적 나오면서 확인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위력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네. 만약에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어떤 지금 주가 수준까지도 위협할 만한 어떤 강력한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유지돼도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빛을 발할 종목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도 조금 긴 시각으로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게 ISC 같은 종목들, 네, 테스트 소켓의 강자죠. 네. 네, 이런 쪽이라든가 또 HPSP.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관심이 괜찮은가요, 지금? 네, 일단 신규 상장해서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좀 물량 부담이 좀 이제 있지 그게 않나? 이제 가장 큰 예. 관건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네. 계속 소화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만 보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 둘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두고 네.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넓은 범위에 있는 IT주 흐름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자재 키워드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비료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암모니아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천연가스에 대한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하고 계속 원자재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비료 쪽을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 핵심에 있는 듯한 천연가스, 뭐 석탄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는 건가요? 네, 그쪽도 일단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수요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들. 네. 이것도 하나의 비료 쪽도 이제 여기서 출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또 추출을 많이 하는 뭐 암모니아나 이런 쪽에서 일단 LNG나 석탄 쪽에서 추출했는데 암모니아가 가장 또 어떤 중요한 원료가 되는데 이게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그렇게 되면 원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에 따른 변화를 또 체크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비싸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유수의 비료 공장들이 나 장사 안 해. 나 공장 안 돌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네. 국내 관련주에도 나 안 할래. 돌려봤자 아유 이거 더 마이너스야라고 하는 그 결정들이 국내 관련주에도 찐 수혜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변화가 또 이제 이게 유럽도 그렇지만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뭄이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제대로 또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상대적인 수혜 관점들로 연결이 되면서 네. 국내 업체들한테도 기회요인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비료 없이 그냥 씨 뿌릴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내가 아니면 또 양을 좀 줄이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호재라기보다 수요의 저항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이 또 비수기입니다. 이제 그렇네요. 파종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동아시아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와는 직접적으로 조금 좀 비수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게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 거기는 뭐 1년에 이모작하는 데니까 네. 그쪽으로 나가는 수출 단가와 수출은 그나마 좋겠다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비수기 쪽에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좀 있을 것이다 하는 쪽에서 차라리 이런 동향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면은 성수기인 내년 쪽과 함께 또 겨울 쪽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한번 좀 잘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가격 내려올 때 또 동향들 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눈여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칼륨의 왕자. 칼륨 먹는다고 키 크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탄산칼륨. 네. 탄산칼륨이요. 네. 이쪽에 염화칼륨, 탄산칼륨 쪽의 강자인 유니드도 네. 이쪽도 칼륨계 비료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은 저항입니다. 근데 아마 변화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다시 조정권 나오게 되면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항대를 뚫어내는 흐름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자리를 유망하게 보신다. 네. 이렇게 유니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대란 그 키워드는 저희가 매번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수소주에 대한 반응도 살짝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 실적까지는 멀었다고 하더라도 뉴스가 계속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대표님. 네. 그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짧은 대응은 지금은 괜찮은 구간에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돌아서 네. 수소까지 갑니다. 네, 수소 쪽도 탄력 있게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어제 나왔던 플러그 파워. 맞아요. 네, 이쪽도 SK랑 또 밀접한 관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향력들이 국내에서도 같이 흐름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또 태양광 풍력 잠깐 또 고점에서 쉬는 사이에 이런 쪽도 모멘텀이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저장의 의미, 그러니까 즉 전력을 갖고 저장을 한다는 의미 쪽에서는 수소에 대한 또 경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부각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가격이 반응을 했죠.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쪽도 만만치 않게 좀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간다라고 대응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 몇 개가 더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아마 주도주가 꺾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단기적인 속도 조절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저점에 잘 사서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네. 그러면 정리해서 뭐 다 정리하게 되면은 수익 확정이죠. 그거보다는 한 뭐 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정리하셨다가 흔들리면 또 사봐야지.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섹터의 에너지 쪽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일단 부분 이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서 추세를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저희 노릴 종목군을 본다면 좀 압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그나마 보는 게 기회가 올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고점 강하게 돌파 못했고 그래도 여전히 수혜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뭐 LS 같은 경우 네. 일단 이쪽도 LS 전선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런 쪽에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시세에 강한 변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성과가 덜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그래도 강자죠. 그렇죠. 네, 특히 CS 윈드가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성과 확인되게 되면 역시나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랑 연결고리 지어서 좀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체크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전부터 시세가 이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건설기계, 특히 기계 쪽의 흐름이 지금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리고 주목도 측면에서도 지금 체크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대표님. 네. 지수는 이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 같은데 기계주 오늘 시황 설명하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중국 부양책과 연결고리가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다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무거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두 자릿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건 참 오랜만인데 네. 이게 그거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 로템 효과죠. 그 예. 효과인가요? 예, 현대 로템이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쉬는데 글을 보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특히 K2 흑표 전차의 엔진을 납품한다. 이게 처음에는 한 100대 정도는 벤츠, 그 다음에는 2차 분부터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러다 보니까 원래 두산 엔진, 그러니까 네. 디젤 엔진의 강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여기 들어가는 또 부품회사 뭐 이렇게 예전에 수소 관련 쪽으로 알려졌지만 EM 코리아 이런 것들도 또 안에 방산에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사이 매기가 이쪽으로 흘러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 다 연결돼서 약간 건설기계도 우리 방산에 연결되는 회사들은 또 오늘 시세가 같이 네.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국 경기 부양 얘기는 어제부터 또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 1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95조? 한 200조가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게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겠죠. 맞아요. 기준금리 인하도 네.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계속 부양책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중국의 정치적 모멘텀 전에 더 나와서 더 뛸 가능성도 지금 있는 자리인가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시세 나오고 움직일 때 일단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또 이제 있다. 보통 보면은 납품하는 이제 방산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다 보니까 우리도 낙수 효과가 오겠지라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따져볼 때도 저희가 좀 한참 늦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뒤늦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비밀 계약들이 많거든요.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납품하면서 그리고 또 방산 쪽은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영업이익률이 아주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를 대상으로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 이렇게 부풀려서 너네 장사 잘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한테 납품한 거야? 그러면 역풍을 맞죠.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리스크라고 할까요? 투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군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 쪽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게 많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기대감만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 쪽도 네. 아마 이번에 빠르면은 한 4분기 사업 보고서는 확인이 되지 않나. 쪽에서 좀 체크할 거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쪽이 그래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저평가라고 보는 대창단조 같은 경우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장비주 쪽의 모멘텀은 살아있는지 대표님의 조언, 지혜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하나기술 관련해서 팀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장비 수주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고 모멘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짧게 하라면서요. 그러면은 좀 조금 더 길게. 예, 네. 조금만 더 길게 해서 어느 종목에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지 아, 힌트 더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3사 투자 계속 들어가고 네. 게다가 핵심은 기술력이 있느냐. 좀 약간 그러니까 못 따라갈 기술력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마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약간 자동화 장비 쪽에서가 더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차피 인력보다는 자동화를 통해서 한번 세팅해 놓게 되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가장 강점이 있는 쪽 보고 또 수주 들어오는지 보고 그중에 산하기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제 뭐 급하게 상한가가 들어갔긴 했는데 제가 눈길이 가는 거는 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또 급하게 반응됐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차익명을 나눈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반고체입니다. 반고체 장비. 이거 반고체 장비도 이것도 높은 기술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젤리처럼 되는 상태가 이제 두 번째 단계, 마지막에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가는 요 중간 단계인데 이게 벌써 유럽 쪽에서는 이제 시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주가 이렇게 들어왔다. 또 상당히 장기간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바라보면서 그중에서 뭐 그래도 수주 잔고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M+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 5개 이슈들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원픽의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 바로 선정해 주세요. 네, 그래도 좀 오늘은 조금 시간 갔더라도 네. 뭐 꾸준하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지금 당장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IT죠. 네,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죠. 가장 먼저 말씀했던 ISC를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괜찮다. 네. 좀 길게 보자. 네. 영화점 쪽에서 아마 어제까지 오르고 오늘 또 다시 눌림목 나오는데 이 정도 부근에서 한 36,000원대 정도쯤에서는 계속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좀 길게 보면 5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 33,000원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니서치 김민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